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을 축복합니다. 조금 문장이 좀 길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축복을 받으시면서 기분이 나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시죠. 안 계시죠? 다 기분이 좋으시죠? 평생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너무 무관하게 억압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충청도에 가게 되면 청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청주에서 제일 큰 순복음 교회에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MBTI를 하게 됐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 청년이 편지를 주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충격도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죽을 방법을 찾고 다니는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야, 서울에서 MBTI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한다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자. 너 죽으려면 이거라도 참석하고 하면 죽어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내서 하루 종일 제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글귀는 아주 짧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이제 이것을 위해 살겠다. 아주 짧은 편지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에게 된 충격이 되기도 하고, 이걸 참 세미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대한 감동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읽어드린 성경의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지구라는 별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와라 하고서 살 수 있는 재능과 다른 말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제 후배가 어느 교인 집사님을 한번 소개했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이 S대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딱 짐작하는 대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요즘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복덕방에 늘 출근하면서 하루 종일 장기나 두고 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S대 법대 나오면 최고의 지성인데 사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복덕방만 이게 출입하면서 하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한테 딸의 재능을 무시하고 너는 무조건 법대에 가서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라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서울 봉천동에 사는데 어디로 유학을 갔냐면, 경상북도에 가게 되면 외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외관. 천주교 서적을 많이 출판하는 도시가 외관인데, 외관에 있는 모 대학으로 도망쳐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방학 때만 이제 서울에 있는 집에 왔어요. 근데 중간에 하숙집의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냐, 당신의 딸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서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딸의 엄마가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참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혹시 서울에 집에 왔을 때 책상을 좀 뒤져본 일 있습니까? 뒤져봤다. 뭐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수면제가 다량 나왔다 그거예요. 수면제가 다량 나왔다는 것은 약국에서 한꺼번에 다량 팔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죽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힌트를 받아가지고 집사님, 당신의 딸은 절대 죽을 아이가 아닙니다. 만일 죽었다면 서울에 있을 때 죽었을 겁니다. 지금은 자기와의 투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죠. 그게 만일 틀렸다라면 다음 전화가 저한테 안 왔겠죠. 적중했어요. 근데 후에 어떻게 또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조금 기다렸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누가 지나가는 행인이 전화를 했는데 산속에 꼭 죄송합니다. 그대로 이제 리얼하게 한다면 미친년처럼 하고 머리도 산발되고 옷도 하고 모든 것이 헝클어진 상태에서 너무 이상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하고 가까이 있는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서 결국은 신원을 추적해 본 결과 여기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자, 목사님,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했더니 서울에 여기 조금 가까이 되면 송파구에 길동성심병원이라는 데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어머니, 이 딸아이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그랬어요. 굉장히 위기적이잖아요. 살려야지요. 그러면 제 말대로 하시지요. 첫째, 아버지한테 당분간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둘째, 어머니가 그 병상에 가서 절대로 이 아이를 향해서 입을 열지 마세요. 엄마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첫째,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다. 둘째, 절대로 병원에 가서 이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 이 아이는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말할 수 없는 갈등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리는 뭐냐? 처음에는요, 칭찬을 하다가 칭찬이 미천이 떨어지면 긁어내리는 심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스킨십, 손만 만져주고 그냥 옆에 있어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잘 다니다가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충격적인 소식을 드리냐면, 모두가 다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종대왕 말 버전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은 꼬라지가 다 있어요. 제 꼬라지가 있고 여러분의 꼬라지가 있어요. 이거 고급스러운 용어로 세종대왕 버전은 꼬라지고, 현대어로 보게 되면 모양이고, 영어로 말하면 타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꼬라지 한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꼬라지대로 살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너무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가게 되면 나는 편한데 이웃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억제를 할 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여기 오늘 우시재라는 학생이 잠깐 기다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우로 제가 3분 성우로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그래요. 시제 어디에 있죠? 우시재. 자, 여기 화면을 보시고 소와 그 사자의 부부가 한쪽은 남편이고 한쪽은 아내예요.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더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집안의 내용을 한번 음악과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기는 음악은 안 나가네. 그냥 읽어보시죠. 네. 원래 음악이 소와 있는데. 사자의 사랑 이야기.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둘은 혼인을 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고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합니다. 소와 사자는 다투었습니다.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였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죽도록 사랑했던 그들이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은 어떤 최선입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는 최선입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최선입니까? 취재 학생 청년에게 박수 좀 보내겠습니다. 아주 멋진 음성이죠. 부럽습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나만의 최선은 최선일수록 뭘 낳는다고 그랬죠? 최악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 글귀를 보고 충격을 안 받는 것 보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던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 이 컷이 뭐냐면 송사리예요. 옛날 시골에서 매운탕 끓이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냇가에 좀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얼음이 있어서 그 얼음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송사리를 보는 순간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는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생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힘없는 물고기는 아주 추운 얼음 밑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은 긍휼하심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집에 가서 이게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송사리 몇몇 떠다니는 송사리를 잘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집에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퍼붓고 열심히 끓였습니다. 지글지글 물이 끓지요. 그러면서 이 송사리가 있는 그릇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사리들아, 이제 추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희들도 따뜻한 물속에서 나처럼 편하게 살아. 하는데 결국은 송사들이 다 익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송사리를 사랑한 겁니까? 미워한 겁니까? 최선의 사랑을 줬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뜨겁게. 죽도록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뜨겁게 사랑한 자기만의 사랑이 결국은 물고기를 죽였더라 하는 거예요. 소와 사자의 이야기나 이 철없는 아이의 물고기 사랑은 똑같아요. 뭘까요? 자기 중심의 최선의 사랑이에요. 그럴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의 사랑은 최악을 낳는다 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 자극이 내가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중단하시고 용서를 비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MBTI라는 것이 물론 이 교회 정도 되면 MBTI 전문 강사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고 한 번 정도는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MBTI를 배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도대체 MBTI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MBTI와 재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MBTI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도대체 뭘 하자겠다는 것인가? 등등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거, 여러분 이 화면이
뭐가 보입니까? 자, 사람이 보인다는 손 들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나무가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두 개 다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내리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어떤 게 정답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기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뭐야? 사람이지. 이게 뭐야? 이게 두 개 다 있지. 이게 뭐야? 나무지. 이렇게 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너는 그렇게 보이느냐? 그것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으로 보이는 분, 혹시 잘 안 보시겠지만 몇 명이 보이시는지를 묻고 싶어요. 자, 8명 손 들어보세요. 9명 손 들어보세요. 10명 손 들어보세요. 10명 손 드신 분 일어나세요. 자, 앉은 분들 이분을 향해서 힘차게 박수 좀 보내겠습니다. 잘 세어보면 10분입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얼굴을 여기다가 그려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이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MBTI를 배우기 전과 후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배웠던 분인데요. 사람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고 상대를 못할 사람으로 단정했다. 스스로도 감당할 못할 지경에 이르고 다들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전에도 MBTI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며 나를 돌아보며 쓰일 줄을 몰랐다. MBTI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 청년부에 적용하여 그들의 눈을 바꾸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눈이 상당히 바꾸어졌고 생각조차도 바꾸어졌다. 모든 사람이 늘 나를 못 쫓아온다고 무시해버렸다. 말도 막 해댔고 상처도 많이 주었다. 그러나 MBTI를 배우고 나서 난 달라졌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청년부와 성도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상대방의 강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그것을 나와 어떻게 결합시켜 볼까 그림도 그려본다. 나에게 넘치는 부분을 자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도 친밀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려고 노력한다. 목회에 대한 비전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내에 대한 관계에도 아들에 대한 이해 폭도 달라졌음을 시인한다. 이게 누굴까요?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순복음 청주의 제일 큰 교회 순복음 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이걸 끝나고 이걸 깨닫고 나서 저를 초청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또 청주에 있는 CBS 방송까지 광고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더불어 하루 종일 워크숍을 통해서 아까 말한 자살 결심을 한 청년을 구해낸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갔어요. 자, 그렇다면 MBTI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존경하는 오영택 목사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심리 유형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조금 문제입니다만 여기 미국 사람들은 하도 복잡해가지고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지 이름도 복잡해요. 여기 보게 되면 캐더린 쿡 브릿지라고 있잖아요. 이 브릿지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사벨 브릿지, 그 다음에 마이어라는 사람. 이게 마이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딸이고 위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공헌을 더 많이 한 사람을 이름을 앞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이게 마이어스, 그 다음에 브릿지 이렇게 해놓고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점수가 중요한 거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심리 16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눈 감고 아무거나 이렇게 체크를 해도 16 가운데 하나는 선택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MBTI의 역할이 뭐냐 하는데요. 지금 뭐가 깜빡거리고 있죠? 예. 저하고 이제 며칠 동안 있다가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안경을 하나씩 제가 맞추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세상을 온통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일어나 보세요. 정답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율동도 아주 찬양도 열심히 하시던데, 자, 우리 이 청년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앞에서 열심히 떠드는 강사에게 가장 힘을 주는 사람이 뭐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어나서 대답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사에게 에너지를 주는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청년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자, 눈입니다. 눈인데 무슨 눈이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MBTI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바꾸어지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꾸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마 MBTI를 하다 보면, 제가 모름지기 장담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약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동안 MBTI를 했던 여러분들은 교회 만나면, 아,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동안 교회에서 빙빙 돌더라 하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들이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교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일까? 그 재능을 평상시에는 무시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 나름대로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을 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정말 멋진 삶을 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MBTI와 이제 달란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라지 속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MBTI는 크게 말한다면 이제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요. 예,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내일부터 하시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도대체 MBTI가 뭐길래 이렇게 전교인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고 하냐 한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 유형은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기니까 짧게 요약한다면 한번 따라설까요? ST 유형. 이제 이걸 한다면은 현실적이고 사고 중심적인 사람이라 그거예요. 예. 감각적이고 사고 중심적. 이게 이런 사람은 뭐냐? 일 중심이에요.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일하는 곳을 보내드리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를 해라, 정신과 의사를 해라, 소아과 의사를 해라, 유치원 선생님을 해라,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라도 이런 사람 뭐냐? 응급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신과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의 달란트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일을 좋아해요. 생산성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고 어떤 결과가 없다 하게 되면 굉장히 허탈합니다. 아마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일을 하면 반드시 얼마라도 수익이 되고 일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 사람들은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는 가서 대한민국 가서 일이나 실컷 하고 와라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속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쪽에 속하는 거구나. 느낌이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얼굴을 보면 거의 다 표가 나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요, 얼굴 자체가 조금 이렇게 표정이 약간 굳어 있어요. 왜? 일만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은 이제 SF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감각적이고 또 온정적이에요. 감각적이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인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성이 참 따뜻한 분들이에요. 누가 옆에서 힘들은 사람 그냥 못 지나가요.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배고파하는 사람 못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케어하고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봉사부. 이런 쪽으로 가면 아주 끝내줍니다. 이 중에 어떤 스타일들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ST 쪽에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파티를 합니다. 누구누구를 초대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오셔가지고 마치 이 두 번째에 속한 사람이 파티의 주인공인 줄 알고 여기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앞에 1번에 속한 사람이 파티의 주인공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간성이 참 좋기 때문에 굉장히 동정적이고요,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은 일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 봉사부, 대민 사업 이런 식으로 이분들을 맡게 되면 참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실 쪽을 원하는 분인데요. 이분들은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렇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왜냐? 본인의 모토가 진실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쪽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 자체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사업가, 그다음에 목회자들, 정신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사람을 직접 대하는 직업군에 이쪽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쪽에서 뛰어난 게 뭐냐? 종교성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들을 통계를 해보니까 이 라인에 제일 많아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뭐냐? 책가방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기껏 해봤자 대학은 별로 없어요. 고졸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보인다는 뜻이 뭐냐? ST라는 사람, 첫 번째 사람들은 도대체 보인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야, 뭐가 보여? 보인다는 뜻이 뭐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요. 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인다니까? 보여. 보면 보여.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보인다니까? ST 유형들이 그게 뭐가 보이는데요? 그거 어떻다는데?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강점, 약점이 탁 보입니다. 그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ST 유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사람들은 뭐냐? 굉장히 머리 자체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진리 추구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형 중에서는 고집이 이렇게 센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저 좀 한 5천 원만 빌려주시면 내가 지방에 가서 집에 가서 좀 보내겠습니다 하는 이게 이제 뭐랄까 동량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마 SF나 NF는 묻지 않고 있는 대로 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NT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당신에게 5천을 줘야 될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그 이유가 납득이 되면 5천 원이 아니라 재편 대로 줄 것이고 설득이 안 되면 국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님들이 관리자하는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유형들은 집사님 수고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유형들한테 인사받는 관리 집사님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지가 월급 받으면 지가 하는 일인데 왜 감사해야 돼? 마땅히 해야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좀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SF나 NF가 이 NT를 볼 때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부를 하잖아요. 중간고사나 이제 학기말고사 할 때 이 ST 유형들은요 교과서나 노트를요 핵심 요약을 또 적어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달 암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NT 유형들은 절대 공부를 하는 것이 1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점수는요 NT들이 더 많아요.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시험 점수는 높은데요. 시험이 딱 끝나면 NT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게 뭐가 나왔지도 몰라요. 근데 점수는 높아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나면 끝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ST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은요, NT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책을요, 읽지도 않고 착착착착 넘깁니다. 넘기는데 넘기는 순간, 아, 이게 중요해. 이거 나오겠다 하게 되면 반드시 나와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 MBTI의 신비인데요. 옆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표정 자체가 진지한 분이 있어요. 진지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말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 화가 난 것처럼 보여요.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게 되면요, 의사 결정을 한번 딱 했다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바꿔요. 잘 안 바꿉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갖다 줘야지, 결정한 다음에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이 사람은 그래 알았어 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결정하기 전에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걸 참고가 되는 것이지, 마음속에 결정한 다음에 그건 누가 와도 자기 목에 들어와도 이 몸이 죽고 100번 죽어준 들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런 분이 계셔요. 굉장히 내향적인 분인데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게 되면 마음의 팔짱을 쫙 끼시고 잘 듣습니다. 듣는데 내가 끼어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끼어들어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요, 대화의 주도권을 딱 잡아가지고 문제를 해결시켜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가 끼어들어봤자 판이 깨질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나 별로 시원찮게 생각할 거야 하게 되면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 끝이 있다. 어떤 사람은 뒤가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두 분들은 뒤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한번 상처를 주면은요,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보고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다 왔습니다. 저 손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이분들을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분명히 뒤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뒤가 이제 없는 사람들 두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닳지 않는 건전지입니다. 이분들이 한번 입을 열면요, 정말 위에 있는 두 유형들은요, 입을 딱 벌리면서 참 말 잘한다, 참 재밌다, 야, 이러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일을 시킬 때는 이런 사람들을 시켜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을 짜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손발로 만들면 일을 참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대회를 하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어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그러나 이 밑에 지금 활동,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질러대고 보는 거예요. 이런 유형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아주 추진력 하나 끝내준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추진력. 적응력이, 아니 의사결정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은 추진력이 끝내줘요. 그래서 만일 여기가 국회라고 한다면 자기 당의 입장을 마지막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맨 앞에다가 전략적으로 의자를 배치를 하는데, 맨 위에 있는 사람들 배치할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 배치할까요?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 배치할까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차 하게 되면 왕 해가지고 여기 국회의사당 저기 의장석을 점령하고 이게 의사봉을 뺏어라. 그 돌격대가 어디에 있느냐? 맨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 밑에서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개 이제 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이 앉아요. 전략을 누가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대개 그런 사람들, 역할하는 사람이 맨 위에 있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짤 때 맨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번에 전도대회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주면요, 전략 안 나와요. 연필로 조금 끄적끄적 하다가 목사님 차라리 말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 앉아서 연구하는 걸 힘들어요. 근데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발로 활동하는 것보다 머리를 써서 전략을 세우라면 끝내줘요. 이 전략을 세워서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람들한테 추진하도록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맨 밑에서 리더가 나와야 되고, 그 리더들은 리더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빨간이 있는 두 번째 사람들을 맨 앞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맨 위에서 두 번째 사람들이 관찰을 해서 피드백을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모든 세미나나 전략은 이렇게 나가야 생산적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달란트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재미 조금 뭐니까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좀 이게 재생은 안 되는데, 하여튼 소리는 상상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각자의 재능이 이렇게 서로가 달라서 결국은 이제 부품 하나하나가 움직여서 뭐 자동차 회사예요. 선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뭐 2, 3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MBTI가 이제 주는 유익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와 타인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그 안내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에게 주는 이득이나 이것은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신앙생활에도 이익을 많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이나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사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선호하는가, 어떤 사람은 또 누가복음을 그렇게 사복음서 중에서 선호하는가. 그건 다 기질과 유형에 따라서 같은 복음서지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을 처음부터 성경을 뒤밀어 가지고 이제 뭐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제 심리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그 사람들의 유형이나 기질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성경 공부를 재조직해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게 주는 유익도 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실제적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하는 거예요. 자,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가 어떻게 가느냐면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서 왼쪽과 오른쪽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 전부예요. 폭이 굉장히 커요. 그 대신에 깊이가 좀 얇지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폭이 조만해요. 그 대신에 속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새로운 어떤 공동체, 교회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외향적인 사람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자기들이 찾아가면서 명함 돌리고 막 인사하고 마치 내향적인 사람이 10년 전 정도 만난 사람을 대하듯이 거침없이 찾아가서 거침없이 막 사귀는 걸 봐요. 그러면서 이 내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놀랍니다. 당신 그 사람 언제부터 만났어? 하게 되면요. 딱 금방 만났어? 하게 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대신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속이 깊어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 통합적인 뭐 이제 구역이라고 하고 뭐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던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조직을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크고 작은 조직이었어요.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7, 8명 되어지는 어떤 단체에서 성경 공부는 어떤 리더가요. 내향적인 사람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외향적인 사람한테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 시행착오 가운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정답이 없어요. 우선 반응부터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칠판에 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 손들어 하는데 문제가 한참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저요저요 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은 문제도 안 냈는데 너 맞춰봐 하니까 선생님 계속 쓰세요 그래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한테 질문을 딱 던지면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 속에 빠져요. 왜 하필이면은 리더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나한테 질문을 던졌을까? 리더가 원하는 게 뭐야? 만일 정답이면 괜찮은데 틀렸을 경우에 리더는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이 공동체의 지체들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안전한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안전하다, 완전한 답이다라고 생각할 때 입을 열기 때문에 저 항아리 밑에까지 가가지고 안전하다 하고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빠르면 15초, 늦으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뭐냐? 내향적인 사람부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첫째 리더의 자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룹의 다이나믹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문방구에 유명한 3M이라고 있어요. 그 3M 회장이 이걸 잘 알아가지고 중역회의를 할 때 사람들 이름을 다 아니까 그분이 제의해가지고 나는 외향적이다 하면 E를 붙이고 내향적이다 하면 I를 붙이고 이 명찰을 차고 들어와요. 그럼 회장이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다 물어볼 거야? 하면서 외향적인 사람한테 먼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다가 보면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내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는 가운데 생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외향적인 사람한테 먼저 묻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배려.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리더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사통팔통이에요. 다다익선이에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언중유굴이라 뭐냐면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조용하게 한마디 뱉는 것이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래서 언중유굴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 심사숙고해요.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 등산 가자 하게 되면요 외향적인 사람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야 우리가 왜 여기 왔어? 어떻게 놀아야 돼? 그런데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야 우리 등산 가자 하게 되면요 집에 가서 생각해요. 언제 가야 되지? 누구하고 가야 되지? 무슨 옷을 입어야지? 그때 미세먼지는 어떻게 들을까? 간식은 어떻게 들을까? 뭐를 가지고 가야 될까? 모든 게 답이 나와야 움직여요. 틀리잖아요.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설명 듣고 보니 나는 외향적인 것 같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버뜩버뜩 손을 드는 분은 틀림없이 외향적이에요. 지금 손 안 든 분 중에서는 아마 내가 어디에 속할까 깊이 생각 속에 빠진 분 다 내향적이에요. 그리고 웃음소리도 달라요. 외향적인 있는 분은 막 소리가 막 나요. 그냥 내향적인 사람은 웃기는 웃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한 가정에 이제 네 명이 사신다면 모두가 다 내향적이에요. 그런데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또라이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다 조용한데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설치고. 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요, 속마음이기 때문에 겉으로 안 나타나요. 감각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냐. 정보는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많이 수집하는 건 어딜까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이 산을 보더라도 혹은 서울 어떤 과정을 보더라도 둘로 딱 나누는데요. 감각형인 사람은 뭐냐면 세세한 것들이 눈에 딱 들어와요. 산을 본다. 무슨 나무가 있다. 뭐가 있다. 무슨 색깔이 있다. 이게 개체. 하나하나에 틀린 것들이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직관적인 사람은 뭐냐? 그런 것도 있어? 그냥 산이고만 하는 거예요. 산이 아름다워. 어떤 사람이 극장에 갔답니다. 영화를 보고 왔어요. 감각형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하고 몇 시에 어느 극장에 갔는데 무엇을 팝콘을 얼마짜리 사고 의자에 좀 번호는 어디에 앉고 근데 영화에 몇 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 선전은 어떻게 나오고 거기 주인공이 누군데 하면서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극장을 한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시나리오가 나와요. 기도를 어느 분이 장로님이 언다 하실지라도 이 감각형의 기도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다 나와요. 그럼 이게 그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형은 뭐냐? 너 어떤 영화 봤느냐? 그 느낌이 어떠냐? 딱 한마디입니다. 그거 재밌어. 가서 봐. 하면 끝나요.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아주 즉 감각형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용어가 막 신조어들이 나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장로님도 또 평가는 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형은 세세하게, 직관형은 통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감각형인 사람들 뭐냐? 실사구시예요.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인과응보예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직관형어는 뭐냐? 선경지명, 대도, 이게 무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과거의 대통령들 중에서 이런 그 글귀를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형이나 직관형들은 자기들이 쓰는 전문 용어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잘 분석해도 이분이 직관형이다, 감각형이다 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극단적인 예지만 모두가 다 감각형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직관형이에요. 그럼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직관형 한 분이 결국은 분위기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직관적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감각형인 사람들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감각적인 사람은 직관적인 사람한테 야, 제발 구름 잡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현실성이 좀 넌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쉽게 말해서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직관적인 사람이 감각적인 사람한테 뭐냐면 너는 우물안에는 개구리야. 이 직관적인 사람이 둘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감각적인 사람이 직관적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말은 한국말인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원주민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벤처기업을 하는 제 친구들이 둘이 저하고 셋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두 녀석은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벤처 기업에 대해서, 자기들의 회사에 대해서, IT에서 전문 용어가 막 수시로 막 함축적으로 신조어가 생기면서 파기를 저는 속으로 뭔가 못 알아듣겠어요. 방언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녀석이 딱 하는 얘기가, 형, 우리 얘기하는 것 알아들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면 한마디로 저는 무식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재밌는 얘기한다. 아주 신바람 난다 했어요. 네, 역시 형은 달라. 그런 거예요. 하마터면 찍힐 뻔했어요. 무식한 사람은 찍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앤들은요, 직관적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칼질을 잘합니다. 안 당하려면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판독이 있잖아요. 엑셀을 찍으면 해독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고는 뭐냐면 일 중심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감정이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사고형은요, 매사에 관심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두 번째예요. 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감정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이 댁에 아주 고급스러운 난이 하나가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도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뭐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어느 날 손주가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놀다가 그냥 와장 해가지고 그냥 뭐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사고형이다, 감정형에다가 나누는데요. 우선 감정형은 이렇게 합니다. 야, 아무개야, 길동아, 안 다쳤어? 괜찮아? 무릎 괜찮아? 손 안 다쳤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틀림없이 감정형이에요. 근데 사고형은 뭐냐면, 야, 이마, 이게 누가 준 건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다가 그랬어? 해놓고 속으로, 이거 손주 괜찮을까? 이렇게 늦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신문기자로 하는 제 친구가 어느 날 아까 벤처하는 그 사무실에 같이 갔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책상이 가운데 있고 서로 마주보면서 일하는 세팅이 되어 있는 사무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책상을 중심으로 앞에 양쪽에 앉아서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근무하는 게, 왜냐하면 그 직관적인 사람의 오너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형이기 때문에. 그 신문사 기자가 무심코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놈의 회사는 늘 먹고 노는 회사네, 딱 하는 거예요. 왜냐? 책상의 배를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회사를 어떻게 세팅했느냐? 전부 칸막이로 다 해놨어요. 사람의 얼굴을 안 보이도록, 컴퓨터만 보고 일하도록 다 칸막이를 그렇게 해놨어요. 일이나 해라, 그것이죠. 자, 이렇게 오너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하는 것이 갈라지더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예. 그래서 이제 사고형인 사람들 사필 규정 혹은 시비선화, 시비를 잘 가립니다. 그러나 감정형은 뭐 이게 동병상련이나 측은지심 뭐 이런 얘기를, 사람을 읽어내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고형인데요. 일반 목회를 할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40 중반에 그 엄마가 너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 어려요. 그 장례식을 제가 지금 집례를 하고 있어요. 아내를 잃은 남편도 엉엉 울지, 아이들은 엉엉 울지, 다 울어요. 장례식에 참여한 가족들이, 구역 식구들 다 우는 거, 너무나 이 가정이 안 됐어요. 저도 속에서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근데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볼 때 저 싸가지 없는 목사, 눈물 한 방울도 흘리는 저 목사,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속에서 얼마나 죄책감이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 새벽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눈물 좀 주십시오.
왜 울어야 될 때 눈물이 안 나옵니까? 아니 에레미야는 얼마나 울어댔길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에레미야한테 주는 눈물 10분의 1만 나한테 주십시오. 왜 속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겉으로 안 납니까?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게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울었던,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땐 눈물이 나는데 현장에 가니까 눈물이 안 나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늙어가니까 이게 조금 이게 고장이 났는지 하나님 응답해 줬는데 이제 눈물이 잘 흐르고 드라마랑 봐도 이제 이게 눈물이 맑게 떨어지는데요.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감정형은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뭐 이게 휴지를 갖다 놓고 엉엉 울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형인 사람이 사고형을 보면서 저 싸가지 없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속에서는 많이 울고 있구나. 근데 이게 조금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싸가지 없다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절대 보시고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다가 보면 무심코 벼랑간 하다가 보면요, 신발장이 잘 정리가 된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자유로운 가정이 있어요. 이게 딱 나눠져요. 저희 집은 제가 이제 판단형이고 나머지는 다 인식형인데요. 화장실 갈 때마다 저는 잔소리합니다. 제발 쓰리바 좀 제대로 놔라. 수건 좀 제대로 걸어라. 치약 좀 제대로 저 끝에서부터 써라. 세 사람이요, 막 제핀 대로 쓰고 수건도 막 몽땅몽땅 하고요. 쓰리바도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뒤집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 인식형이에요, 인식형. 근데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있어도요, 이 사람들 자기 신발 잘 찾아요. 어느 아버지가 군인인데요,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모처럼 쉬는 날 딸 방을 보니까 책이 막 여기저기 막 방바닥에 책고 막 어지러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우리 딸이 고생을 하는데 하고 청소를 다 해주고요, 삐뚤하게 거꾸로 꽂아 있는 책 반드시 해주고 파하게 뒹구는 책을 잘 해가지고 책꽂이다 군대식으로 쫙 깔아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아빠한테 고맙다고 할까요? 예. 아버지는 내심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방을 딱 문을 순간 발을 딩딩 굴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누가 왔다 가서 나 이제 공부 못해. 큰일 났어. 공부 못해. 내가 책이 어디 있는가 못 찾아. 찾기 쉽게 딱 꽂았는데 이 아이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황을 했죠. 어느 날이요, 어느 교회에서 전 교회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했는데 아주 심각한 부부를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이 부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혹시 부부간에 잠자리에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그건 문제가 없어요. 혹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MBTI 검사한 결과를 딱 보니까 남편은 P고 아내는 극히 점수가 많은 J였어요. 근데 남편의 얼굴은 화사한데 부인의 얼굴이 집사님 부부인데요, 부인의 얼굴이 미안하지만 싹 타버렸어요. 타버렸다는 거 뭐냐, 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독이. 사람이 독이 올라오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혹시 아내를, 여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저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봉사합니다.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웃기고 있네, 지랄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지랄합니까? 왜 웃깁니까?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요, 갔다가 오면요, 이 옷도 옷걸이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옷걸이는 돼요. 그 양발도요 뒤집어 놓는데요. 또 이제 온돌방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잠자리 침대 문화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불을 개주는데요, 말아서 올려버립니다. 말아서 올려버린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요, 그거 옷장에서 이불을 다 꺼내 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생도처럼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더 결정적일 때 남편 때문에 내가 얼굴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얘기 할게요. 뭐예요?
아니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밥상을 차리는데 국과 밥그릇이 바꿔졌거든요. 아 근데 이놈의 남편이요, 안 바꿔놓고 그냥 먹어요. 자, 그래서 남편들은, 집사님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식탁에 앉아있어. 국과 밥그릇이 위치가 바꿔졌어. 자, 밥을 먹기 시작해요. 한번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딱 하니까요, 맘만 있으면 돼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쳤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게 됐어. 왜요?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남편이 밥그릇과 국그릇이 바꿔주면 바꿔놓고 먹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목사님? 안 그래요?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상관없다는 거, 먹는 게 맛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여집사님, 그러면 당신이 와서 바꿔놓던지, 남편은 여보 밥그릇과 국그릇이 바꿔졌네, 바꿔놓고 먹어, 왜 그 말을 안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딱 하는 얘기가 막 입에 막 힘이 가면서, 그걸 왜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지가 알아서 바꿔놓고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제유와 피의 싸움이에요. 그 나중에 이걸 딱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것을요 우리가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내 얼굴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거예요. 이게 제유와 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혹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의 싸움, 남편과의 싸움 없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꼭 보면 이게 치약이 왜 가운데 눌러져 있어? 안 싸우십니까? 영국에서는 이 치약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 이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타오르고 하면서 이제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재밌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형은 이거예요. 유비무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이 몸이 죽고 죽어 한 번 결정했으면 님을 위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노량진에 그 사육신묘에 다 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죽었느냐? 이 사람한테 죽었어요.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이방원이었어요. 이방원. 저 이 몸이 죽고 죽어 누구였어요? 선주구에서 땅 얻어맞은 사람. 정몽주였어요. 그럼 맞아 죽으면서도 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지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결론이 왔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이렇게 공개된 영역이 있고 숨겨진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저 자신도 모르는 저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만 몰라. 이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목사님 이것만 조금 더 있으면 더 훌륭하다. 근데 왜 그걸 모를까? 아니 목사님한테 이런 좋은 잠재력이 있는데 왜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쓰고 있을까? 하는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인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 이건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그런 또 하나 나의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건강하느냐? 글쎄 이 MBTI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투명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나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나도 아는 영역을 서서히 넓혀져 가면 그만큼 잠재력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 현장 속에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 우리 다 암기했었어요. 하는 것처럼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주신 잠재력과 재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만큼 풍부하게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자, 그래서 MBTI를 통해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비춰보는 작업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재능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는 객관적인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왜 내가 진짜 이걸 모르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내일 저녁에는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 작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는 이 MBTI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음서를 더 즐겨하고 암송하고 있을까? 또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방향을 좀 이렇게 건드려주면 더 잘할 수가 있을까? 또 왜 저 사람의 의사소통은 저럴까? 그 다음에 왜 교인들 간에, 대인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이 많을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갈등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나쁘게 해석하게 되면 왼수지만 좋게 해석하게 되면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요일 날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교육과 이 봉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 이게 교육에 뛰어나고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봉사를 신명나게 할 수 있을까 한 데서 이 MBTI가 이런 응용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2번, 3번 신앙생활과 교육과 봉사에 대한 이 프로그램은 저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에 선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부터 좀 기대를 하시고 아까 읽어드린 것대로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 비유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뱀이 있잖아요. 뱀. 음흉스러운 이 뱀이요. 꼬리와 머리가 싸우게 됐어요. 꼬리가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야 머리야, 왜 나는 날마다 허구한 날 네 꼬랑지만 네 몸뚱아리 뒤에 붙어가지고 너만 졸래졸래 따라다녀야 되냐 하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머리가 야 그러면 오늘은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따라갈게. 가지고 꼬리가 이제 머리가 되는 식으로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제 장작불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 이 꼬리가 이 감각만 가지고 따뜻하네 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전진해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숯불구이가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최적화가 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그 남의 가진 것을 불허하지도 말고 나한테 있는 것을 최대화하게 되면 우리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이게 충분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면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MBTI에 대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배우겠다. 이걸 배우면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뭔가 써먹을 수 있겠다. 이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게 교회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해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봤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둘 중에 하나의 바구니, 과일 바구니를 갖는다면 어떤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싶으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유는 왜 1번을 손들었어요?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답을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자, 2번은 참 맛은 있지만 다양성이 없어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양성, 많은 성가대원들이 있지만은 목소리가 다르지만 컨덕터, 지휘자에 따라서 화음이 맞춰질 때 아주 멋진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BTI의 최고의 목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인정하자, 이해하자, 받아들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제 잘 알고 더 많이 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섬김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